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겠죠? 1학기 진도는 다음 주까지가 마무리니 오늘도 우리는 수학 1학기네요. 다학형이 둘레와 넓이 단원 마지막 뒷부분 문제풀이와 그리고 하루 한쪽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시작하는데 힘차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학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전 수업들,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한 변이 길이가 5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벽면이 있습니다. 이 타일 벽면이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시오. 자, 5m씩 4개의 변이 있기 때문에 둘레는 5m 곱하기 4 해서 20m. 넓이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5 곱하기 5겠죠? 이어서 2번. 넓이가 같은 도형끼리 묶어 기호를 써보세요. 각각의 도형 구하는 식을 선생님이 옆에다 써놓을 테니 여러분이 과연 맞게 풀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은 3cm. 높이도 3cm. 다는 삼각형이네요. 밑변은 4cm. 높이는 4cm. 그리고 평행사변이 아니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8. 라 같은 경우는 밑변은 3cm. 그리고 밑변에서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까지 수직으로 이은 선. 그 거리는 6cm.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도형 마 같은 경우는 말은 뭐죠?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뒤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반은 사다리꼴입니다. 두 밑변을 합치고, 그러니까 윗변과 아랫변을 합치는 거죠. 높이를 곱한 뒤에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넓이가 같은 도형끼리 묶으면 가, 다, 그리고 바. 나머지 라, 라, 마가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오른쪽 3번을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위를 써보세요. 3만 제곱센티미터는 3 그리고 어떤 단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봤더니 숫자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단위는 커져야겠네요. 얼마만큼이 커져야 하느냐? 1만 제곱센티미터는 1제곱미터와 똑같다고 했죠. 3만 제곱센티미터는 3제곱미터와 같습니다. 다음 605제곱킬로미터를 6억 500만 어떤 단위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수는 커졌으니까 단위는 작아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곱킬로미터를 자, 원래의 수랑 몇 배만큼이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봤을 때 0이 6개만큼이 더 붙었네요. 100만 배만큼이 더 커졌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고 했었죠. 답은 6억 500만 제곱미터입니다. 4번입니다. 지혜와 준기의 대화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지혜, 이 도형은 사다리꼴이 맞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 준기,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하면 도형을 지금 이렇게 나눈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삼각형 1과 삼각형 2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1이 밑변은 15cm이고 삼각형 1이 높이는 6cm겠네요. 15 곱하기 6 나누기 2.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밑변은 5, 높이는 6. 뭐 두 개를 거꾸로 놓아도 괜찮습니다. 5 곱하기 6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자, 합쳐보겠습니다.
15 곱하기 6 나누기 2는 계산하면 45고 5, 6, 30 나누기 2는 15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그냥 사다리꼴이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하면 두 밑변, 윗변과 아랫변을 합치고 높이를 곱한 뒤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20 곱하기 6은 120, 120 나누기 2는 60. 어떤 식으로 풀던 계산만 정확하다면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평행사변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알고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냐? 일단 평행사변의 밑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9cm를 평행사변의 밑변으로 본다면 밑변과 높이는 항상 수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는 4cm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변을 만약에 6cm로 본다면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6cm를 또 높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곱하든 간에 9, 4, 36, 6, 6, 36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한쪽에다 몰아서 썼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을 방법 2에다 써주면 됩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넓이가 6제곱cm인 삼각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3개를 그려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넓이가 6이라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인 삼각형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밑변이 3cm, 높이가 4cm인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삼각형만 그리면 아쉽기 때문에 밑변이 6cm, 높이는 2cm인 삼각형도 그리겠습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슬기는 둘레가 12m인 가장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슬기가 만들 울타리 넓이를 구해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둘레가 12m인 울타리를 서로 다른 모양으로 3개를 그리고 그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을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도 선생님이 식을 써두었는데 둘레라는 건 직사각형이 가로 더하기 세로 그리고 다시 한번 가로 더하기 세로를 했을 때 12가 나와야 합니다. 또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더한 이후에 한꺼번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12가 나와도 되겠죠. 이 말은 직사각형이 가로 더하기 세로는 6m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가 6m라는 것은 가로가 2m, 세로가 4m인 직사각형도 있겠고 가로가 1m, 세로가 5m인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3m인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2m, 4m, 2, 4, 8 제곱미터, 1m, 5m, 1, 5, 5제곱미터, 3m, 3m, 3, 3은 9제곱미터. 가장 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으로 나온 모양이네요. 그럼 밑으로 표를 완성하여 둘레가 12m일 때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 5, 5, 2, 4, 8, 3, 3은 9, 4, 2, 8, 5, 1은 5. 자, 그랬을 때 둘레가 12m일 때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 모양일 때 나오는 9제곱미터입니다. 이어서 하루 한쪽도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6단원 하루 한쪽 기본형 1과 2를 풀겠습니다. 방학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루 한쪽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이 부분부터는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등교한 후에 하루 한쪽 교재를 받은 뒤에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1번부터 풀 건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선생님이 바로 그냥 푸는 모습만 보여줄 거고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가 28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둘레가 28이라는 거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그 절반인 14cm겠네요. 그럼 세로는 4cm.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둘레가 20인데 정사각형이면 변이 4개이기 때문에 한 변이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어서 기본 2입니다. 1번부터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6cm입니다. 7번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두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형 나의 높이가 몇 cm인지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도형 가의 넓이를 알아야겠네요. 도형 가의 넓이는 12 곱하기 9 해서 108제곱cm입니다. 그런데 이 108제곱cm는 도형 나의 넓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네모와 같겠네요. 그럼 108 나누기 6을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에는 6이 안 들어가고 10에는 6이 1번, 그대로 내려와서 48에는 6이 8번. 답은 18cm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길게 4칸으로만 채워진 부분의 넓이가 모두 얼마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있고 두 덩어리가 있네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칸에 1제곱c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은 4제곱cm입니다. 그런데 4제곱cm가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8제곱cm가 답이 되겠네요.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방학 동안에 푹 쉬면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전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2학기 내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꼭 복습을, 특히나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복습을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